판타지 리거입니다. 판타지 리그 기반으로, 그러니까 총 스탯과 판타지 리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는 유튜브 채널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6일, 미국 시간으로 5일 선수들의 투표에 의해서 NBA 리그가 결국 12월 22일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그 즈음에 개막을 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연봉 문제들을 다 고려한 개막 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뭐 선수들의 부상이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NBA를 다시금 또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아주 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벌써부터 드래프트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다가왔어요. 오늘 개막일이 정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이제 판타지 리거들에게도 드래프트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기도 하고 이제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아직 사실 야후에 목 드래프트도 열리지 않은 시점이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드래프트를 빨리 하시는 분들은 11월 말, 그리고 좀 늦으신 분들은 12월 중순까지는 드래프트가 좀 활성화되는 시기가 될 텐데, 이 드래프트를 준비하는,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당분간 알아보는 방송들을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항상 꿈에 그리죠. 내가 상위 픽을 받게 된다면, 특히나 1픽 혹은 2픽을 받게 된다면 누구를 픽할 것인가. 부동의 지난 몇 년간 부동의 1, 2픽은 역시 제임스 하든과 앤서니 데이비스. 작년 판타지 랭킹 1위는 제임스 하든이었고 2위는 앤서니 데이비스였죠. 이 두 선수를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역시나 1, 2번을 가져갈 선수는 이 두 선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임스 하든과 앤서니 데이비스, 과연 올해는 누가 1번 픽, 전체 1라운드 1번 픽에서 누구에게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즌 야후 판타지 기준 전체 랭킹 1위였던 제임스 하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제임스 하든 같은 경우는 누적 스탯에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선수예요. 특히나 득점 면에서는 지난 시즌 초에 거의 평균 40득점 가까이 된 득점을 찍었을 정도로, 이 선수 한 명만으로도 득점 카테고리에서는 대부분의 다른 유저들과의 경기에서 웬만한 중후반 픽 두세 명의 점수를 이길 수 있을 정도죠. 그리고 상위 라운드끼리의 이런 비교에서도 득점에서는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또 이 선수가 3점슛 카테고리에 있어서도 리그 탑 랭커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엔 4개 이상의 3점슛을 기록을 하면서, 그리고 이 선수,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이 자유투인데요. 이 자유투 같은 경우 사실 80% 중후반대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물론 이제 그보다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는 선수들이 물론 있지만, 이 선수의 강점은 자유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던진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뭐 대여섯 개를 던져서 6개 던져서 5개 넣는 선수가 아니라 20개 이상도 시도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웬만한 어떤 자유투가 아주 약한 안드레 드러먼드라든지 뭐 그런 류의 선수들이 팀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유투 카테고리는 웬만하면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리바운드, 어시스트 부분에서도 발군의 기량을, 사실 지난 시즌에 러셀 웨스트브룩이 합류를 하면서 이 선수의 리바운드나 어시스트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했는데, 조금 이제 소폭 하락은 있었지만 그래도 리바운드나 어시스트 7개 이상 정도를 해주면서 역시 가드치고는 굉장히 상위 클래스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외로 제임스 하든이 수비가 약하다라는 평가와는 다르게 실제 인게임에서의 어떤 대인 방어 혹은 뭐 어떤 팀 디펜스에서의 그런 에너지 레벨이 조금 낮게 평가가 되는데, 그런 것과는 별개로 판타지 리그에서 얻을 수 있는 스틸 그리고 블락슛 개수는 굉장히 꾸준해요. 스틸은 2개 가까운, 그리고 의외로 이 선수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 선정으로 인해서 블락슛도 1개 이상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드치고 한 개 언저리에 그런 블락슛을 꾸준히 찍어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강점이 되겠죠. 물론 이제 가장 큰 약점은 턴오버죠. 턴오버 그리고 조금은 낮은 야투율. 야투를 굉장히 많이 던지는데 야투율이 낮기 때문에 그 정도 두 카테고리 정도가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부동의 1픽으로 뽑힐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나머지 7, 8가지의 카테고리에서 팀을 승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선수가 가장 이 선수의 강점은 다른 카테고리들이 아니죠. 제가 생각하는 판타지 리그 최고의 스탯은 득점도 아니고 뭐 스틸도 아니고 블락도 아닙니다. 바로 출전 경기입니다. 웬만한 부상으로는 이 선수가 경기에서 빠지질 않아요. 라카룸에도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뭐 좀 몸이 안 좋더라도 반드시 경기를 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 이 선수의 약점을 좀 꼽아본다면 역시나 이번에 이제 그를 완전히 공격 옵션에 유시지 퍼센테이지를 엄청나게 몰아주던 덴토니 감독 그리고 모리 단장이 이제 팀을 동시에 떠났다라는 것이죠. 어떤 감독이 올지는 아직 정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휴스턴이 어떤 컨셉을 가지고 경기에 임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현재 휴스턴의 로스터 뎁스상으로 봤을 땐 하든에 대한 의존도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조금은 감소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뭐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이기도 하고 저의 예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든의 상위 픽, 그리고 1픽, 당연히 제가 1픽이 걸린다면 하든을 픽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바로 이 선수가 제 뇌리에 스치게 되죠. 사실 저는 지난 시즌에 이 선수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앤서니 데이비스 이 선수인데요. 이 선수와 함께 지난 시즌에 중간에 야구 판타지 리그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간에 이제 리그가 중단되기는 했지만 앤서니 데이비스를 보유한 제가 가장 메인으로 삼는 10인 리그에서 우승을 하게 됐어요. 앤서니 데이비스의 스탯은 정말이지 약점이 없습니다. 제임스 하든이 야투율 그리고 턴오버 개수에서 조금 약점을 보이는 반면에 정말 이 앤서니 데이비스는 스탯의 약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득점 20점대 후반의 득점, 리바운드 지난 시즌에 사실 레이커스로 오면서 리바운드 개수가 평균 한 2-3개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개 가까이 되는 리바운드를 잡아줄 수 있는 선수고, 또 어시스트 개수도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한 5개, 뭐 많으면 5개죠. 그래서 3개에서 5개 언저리의 어시스트를 꾸준하게 기록해 줄 수 있는 선수고, 그리고 말할 것 없죠. 이제 블락슛, 스틸 이런 워낙 수비에도 정평이 나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이런 수비적인 스탯에서도 이 선수는 리그 최정상 그런 지표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죠. 그리고 또 뭐 턴오버도 정말 적습니다. 적은 턴오버로 인해서 어떤 그런 팀의 리스크를 없애주는 선수입니다. 이게 사실은 판타지 리그에서 1라운드에서 한 3라운드 정도 선수까지는 공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턴오버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앤서니 데이비스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런 걱정이 조금 덜어져요. 2개 이하의 턴오버를 기록해주는 선수고, 그리고 또 효율 깡패죠. 야투율이 50% 이상 기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선수가 조금 시간이 갈수록 미들레인지나 외곽에서 던지는 슛이 늘어나면서 40% 후반에서 50% 초반을 왔다 갔다 하는 야투율, 그리고 자유투 라인에서도 굉장히 강합니다. 80% 이상의 자유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안정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제임스 하든을 앞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하든 아무래도 가드 포지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복을 보여준다면 앤서니 데이비스는 꾸준하게 20득점, 10리바운드, 그리고 스틸 블락에서 일주일 단위로 따지면 정말 5개 이상씩을 기록해주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야투 효율과 자유투 효율까지 다 잡으실 수 있고, 또 작년에는 3점 슛 시도까지 늘어나면서 3점 슛에 있어서도 3점 슛 카테고리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앤서니 데이비스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또 하든과 버금가는 1픽 후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선수에게도 약점이 없는 것이 아니죠. 약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앤서니 데이비스를 보유했던 판타지 리거들은 모두 다 느끼시겠지만, 이 선수가 이놈이
틈만 나면 라커룸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부상에도 사람을 쫄깃하게 해요. 그래서 잔 부상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꼬리뼈 부상, 뭐 어깨 부상, 뭐 근데 치명적인 뭐 무릎 부상이라든지 발목 부상 그렇게 자주 입는 편은 아닌데 눈 부상 뭐 이런 아주 자잘자잘한 부분에서 결장을 하거나 가끔 이제 중간에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고질적인 이 선수의 엄살이기 때문에 고쳐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만 유저분들이 멘탈적인 부분만 잘 이겨낼 수 있다면 앤서니 데이비스 당연히 최상위 픽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 큰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레이커스가 지난 버블에서의 플레이오프에서 파이널 우승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지금 휴식 기간이 한 달 남짓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즌이 개막하면 앤서니 데이비스, 같은 팀에 있는 르브론 제임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앤서니 데이비스 같은 선수들에게 분명히 백투백 경기 같은 데서는 휴식 차원의 경기를 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팀 차원에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저희 같은 판타지 유저들에겐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죠. 네, 이렇게 제임스 하든과 앤서니 데이비스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 1, 2번 픽, 이 두 선수 이외에 3번 픽 이하의 선수들은 물론 뭐 루카 돈치치라든지 야니스 안테토쿤보 같은 선수들이 물론 많은 성장을 했지만 이 두 명 1, 2픽, 판타지 리그에서, NBA 판타지 리그에서 이 1, 2픽, 부동의 1, 2픽은 올 시즌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누구신가요? 글쎄, 저는 제가 만약에 1픽이 걸린다면 누구를 뽑을지 아직도 고민을 하는데 한 달 동안 아주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의 영상을 보시고 이 두 선수의 장단점을 잘 보시고 어떤 선수가 더 뭐 나의 옵션에 맞는 선수인지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 갖길 바라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판타지 리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